전문가의 내짝꿍 먹량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갑자기 반려동물 보유세를 논의하게 된 것일까요? 정부도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애초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부 차원 논의가 2022년에나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동물보호복지정책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 부담금, 기금 등 여러 형태로 반려동물을 위한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반려동물, 유기동물과 관련한 사회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정부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135억 8,9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5년 예산 14억 9,500만 원보다 9배가량 늘어난 예산입니다.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지금의 세금 예산으로는 부족할까요? 문제는 늘어나는 정부의 예산만큼 전국에 버려지는 동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인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구조 보호된 유기 유실 동물은 12만 1,077마리로 전년 2017년보다 18% 늘어났는데요. 개가 75.8%, 고양이 23.2%, 기타 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2015년 82,082마리였던 구조동물 숫자가 3년 만에 1.7배가량 증가해 유기 유실 동물의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기동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국내 동물보호센터 상황도 열악합니다. 동물복지는커녕 밥과 물, 치료만 제공하기도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데요. 구조동물들을 치료하고 복지를 마련해주기 위해선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재입양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2018년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00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년 2017년 대비 28.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5년 97억 5천만 원에서 2배 이상 가량 늘었지만 열악한 동물보호센터 환경은 바뀌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의견들은 펫숍을 지나가다가 저게 예쁘다, 키워야겠다 라는 충동적인 입양 대신 입양 전에 등록도 하고 세금도 매년 내야 한다는 걸 안다면 진정으로 개를 키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키우게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높습니다. 자연스레 동물 학대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죠. 보유세를 내면 개를 위한 복지를 요구하기도 당당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공원이라든지 개를 위한 시설 말인데요. 반면 보유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일시적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할 테고 안 그래도 어려운 유기동물 입양이 난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보유세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인의 동물 보유 여부를 알아낼 수가 없고 세금을 피하고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금 부과를 개인 양심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란 설명이죠. 보유세보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유기를 방지하려면 의료보험 적용이 더 현실적인 대책이란 겁니다. 반려동물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농가에선 산짐승을 쫓거나 집을 지키는 가축 용도로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고 요즘엔 파충류, 고슴도치, 햄스터, 앵무새 등 다양한 종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려동물 보유세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와 관련해선 정부가 논의를 2022년이나 시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논의도 거쳐야 하고요. 정부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매겨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는데요. 만약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신설할 수도 있고 기금 형태로 거둘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는 현재 보유세 형태로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일반 견종은 최소 90유로 약 12만원, 맹견의 경우 600유로 약 79만원까지 반려인이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시는 반려동물세로 연간 약 116유로 15만원 정도를 걷고 있다고 하네요. 또 미국, 중국, 영국은 동물 등록을 매년 갱신하도록 해서 비용을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중성화 여부나 견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도심 내 잔디밭 관리나 동물 경찰 운영 등의 사회적 비용으로 해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무엇이 됐든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임 작가의 내 짝꿍 멍냥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과 급식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멍냥잭!